아버지가 집을 팔았다고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온 전화를 받은 민준이가 회사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동료들이 모두 쳐다봤죠. 네, 어제 계약 완료됐습니다. 이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민준이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자신들이 집을 떠나 있는 사이 67세 아버지가 20년 살던 집을 혼자서 팔아버렸다는 걸 말이죠. 급히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정말 집을 파신 거예요? 그래, 팔았어. 너무나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왜요? 저희한테 말도 없이요? 40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배운 게 있어.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그때 민준이는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이 시작된 거였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정우입니다. 올해 67세죠. 40년간 교육자로 살았고 3년 전 정년퇴직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40년간 몸에 밴 습관이죠. 조용히 일어나 운동복을 갈아입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 가족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며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들더군요.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 신문을 펼쳤습니다. 교육 관련 기사가 눈에 들어왔죠. 요즘 젊은 교사들 이야기더군요. 40년 전 제가 처음 교단에 섰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정으로 가득했었는데 말이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손녀 서연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죠. 아직 어린애 같으면서도 어른스러운 면이 있더군요. 응, 서연아. 일찍 일어났네. 네. 오늘 수학 시험이라 일찍 일어났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수학을 가르쳐줄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가 도와줄까? 예전에 수학도 가르쳤었거든. 서연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어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외할머니가 더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그래, 그럼 열심히 해라. 서연이가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아버님, 아침 드세요. 고맙다. 식사를 하는데 수진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서 온 전화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서연이 시험 잘 치를 거예요. 어제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서요. 통화가 30분간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죠. 민준이가 서둘러 나타났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모양이더군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급해서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민준이가 떠나고 나니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후에 서재에 앉아 있는데 수진이와 친정어머니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수학 성적이 많이 올랐대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우리 외손녀가 똑똑하지. 내가 가르쳐줘서 그런 거야.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40년간 수백 명의 학생을 가르쳤는데 정작 제 손녀는 가르칠 기회도 없다니 말이죠.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민준이가 지쳐 보였어요. 오늘 부장님이 또 화내셨어요. 실적이 부족하다고요. 힘들겠구나. 아버지는 공무원이어서 이런 고생 모르시겠지만 요즘 직장 생활이 정말 치열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공무원이라고 쉬웠을까요? 40년간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견뎌야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늦게 서재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꺼내봤죠. 제법 큰 금액이 들어있더군요.
40년 근무의 결실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에게 저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인 것 같았어요. 교실에서는 그렇게 존재감이 컸는데 집에서는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다른 집들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저마다의 가족사가 있겠죠. 모두 저처럼 외로울까요? 수진이가 또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에 3번은 하는 것 같더군요. 어머니, 내일 서연이 학원 보낼 때 또 도와주세요. 외할머니는 항상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 말이죠. 3월 15일이었습니다. 제 67번째 생일이었죠. 새벽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늘었더군요. 세월이 빠르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아침 식사 때 아무도 생일 축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회사 일로 바빴고 수진이는 친정어머니 병원 일로 분주했어요. 오늘 어머니 입원 검사가 있어서 병원에 가야 해요. 수진이가 서둘러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서연이도 같이 가야 해요. 외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셔서요. 가족들이 하나둘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죠. 점심때쯤 둘째 아들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기억하는 자식이 있더군요. 고맙다, 민석아. 형은 안 왔나요? 병원에 갔어. 수진이 어머니가 검사 받는데 전화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형이 너무 무신경한 것 같아요. 괜찮다. 바쁘니까. 저는 민석이를 위로했습니다. 자식들끼리 사이가 나빠지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오후에 막내딸 민경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죠. 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못 찾아뵙고 죄송해요. 중요한 재판이 있다고 했지. 괜찮다. 내일 시간 내서 갈게요. 자식들 중에 민경이가 가장 마음씨가 따뜻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민준이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어요.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응, 고생했다. 식사를 하다가 민준이가 갑자기 기억했나 봅니다. 아, 아버지. 오늘이 생일이었네요. 정말 죄송해요. 서둘러 편의점으로 나갔습니다. 10분 후 작은 케이크를 들고 돌아왔죠. 생일 축하드려요, 아버지. 촛불을 켜고 함께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색했어요. 급작스럽게 준비한 게 티났거든요. 고맙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씁쓸했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외할머니 생일 때는 미리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는데요. 수진이가 서연이를 제지했습니다. 서연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처가 되었거든요. 괜찮다, 서연아. 외할머니가 더 가까우니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40년간 얼마나 많은 제자들의 생일을 챙겨줬는지 모릅니다. 카드도 써주고 선물도 사줬죠. 그런데 정작 제 생일은 이렇게 잊혀지다니 말이요. 서재에서 옛 일기장을 꺼내봤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쓴 일기였어요. 민준이 첫 생일.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달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휴대폰을 봤습니다. 제자들에게서 축하 메시지가 몇 개 와 있더군요. 가르친 지 20년이 넘은 제자들이었어요. 선생님, 생일 축하드려요. 선생님 덕분에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저를 기억해 주는데 정작 가족은 잊어버렸다니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7세 생일이 이렇게 쓸쓸할 줄이야. 내년에는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 잊혀질까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뭔가 바뀌어야겠다고 말이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제자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현재 교장으로 재직 중인 김영수와 만났죠. 제가 20년 전 가르쳤던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퇴직 후 적응이 쉽지 않더구나. 가족분들과는 어떠세요? 솔직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자랑밖에 안 하는 어른이 되기 싫었어요. 뭐 각자 바쁘게 살고 있지.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좀 다르죠. 예전만큼 부모를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가? 네. 저희 학교 젊은 선생님들 보면 친정 중심이에요. 특히 며느리들이 그렇더라고요. 영수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선생님, 가족도 가르치는 거예요. 때로는 충격요법이 필요하죠. 충격요법? 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흔들어 놔야 해요. 그래야 소중함을 깨달으니까요. 영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요즘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세요? 직접 경험하게 해줘요. 말로만 하면 안 들어요. 몸으로 느껴야 편하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정말 충격요법이 필요할까요?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가족은 못 가르칠까요?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또 친정 간병을 간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져서 며칠 더 간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서연이도 같이 갈게요. 혼자 두기가 걱정돼서요. 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민준이도 야근이 많아져서 집에 늦게 들어왔죠. 저녁을 혼자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까요? 언제까지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할까요? 서재로 가서 서류함을 열어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있더군요. 이 아파트는 제 명의였습니다. 퇴직할 때 정리해둔 거였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집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20년 전 산 집인데 많이 올랐을 거예요. 컴퓨터를 켜고 부동산 시세를 찾아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올라 있더군요. 퇴직금과 합치면 제법 큰 돈이었어요. 이 정도면 작은 곳에서 혼자 살 수 있겠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음 날 또 다른 제자와 만났습니다. 현재 교감으로 일하는 박미순이었어요. 선생님, 요즘 부모님들이 참 힘들어해요. 왜? 자식들이 너무 바빠서 소통이 안 된대요. 특히 며느리 문제가 심각해요. 미순이의 말을 들으며 공감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세요? 때로는 강하게 나가야 해요. 그래야 정신 차리거든요. 교육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정말 가르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수진이가 분주했어요. 친정에 가져갈 선물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내일 어머니 좋아하실 거예요. 이 한방차 정말 비싼 거거든요. 카네이션도 큰 화분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정성스러웠죠. 아버님 것도 준비했어요. 수진이가 작은 카네이션 한 송이를 내밀었습니다. 친정에 가져갈 것과는 확연히 달랐죠. 고맙다. 억지로 웃으며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 민준이 가족이 나갔습니다. 친정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 저희 먼저 갈게요. 그래, 다녀와라. 저녁에 늦을 수도 있어요. 친척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혼자 남았습니다. 어버이날인데 혼자 보내게 된 거죠. 점심때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고맙다. 형은 뭐해요? 친정에 갔어. 또요? 맨날 친정만 가네요. 민석이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다. 며느리 부모님도 챙겨야지.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오후에 민경이가 찾아왔습니다.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낸 거였어요. 아버지, 어버이날 축하해요.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차였어요. 고맙다, 민경아. 형님 가족은 어디 갔어요? 친정에 갔어. 민경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형님이 너무 무신경한 것 같아요. 아니다. 며느리 부모님도 모셔야지. 하지만 균형이 있어야죠. 민경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이야기를 나눴죠. 아버지, 솔직히 어떠세요? 요즘 기분이요. 글쎄다. 조금 외롭긴 하지. 형님한테 말씀해 보세요. 괜찮다. 각자 사정이 있는 거니까. 저녁이 되어서야 민준이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모두 즐거워 보였어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응, 잘 다녀왔니? 네, 친척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사촌들도 많이 만났고요. 그래, 좋겠다. 외할머니가 할아버지보다 더 재미있어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서연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가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괜찮다. 외할머니가 더 젊으시니까 그럴 수 있어.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과거 제가 부모님께 얼마나 효도했는지 돌이켜봤어요.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가 되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정호야, 자식이 부모 마음 아는 건 자기가 늙어봐야 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서재에서 옛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아빠가 최고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휴대폰으로 부동산 앱을 열어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자꾸 집값을 확인하게 될까요? 마음 한구석에서 위험한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할까요? 뭔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말이죠. 40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변한다는 것이요. 월요일 아침 일찍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집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금매세요? 교육적 목적입니다. 중개업소 직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제 아파트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군요. 이 아파트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좋은 조건이시네요. 얼마나 빨리 팔 수 있을까요? 조건이 좋으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날 오후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없는 틈에 말이죠. 민준이는 출장이고 수진이는 친정 간병이었거든요. 정말 깔끔하게 관리하셨네요. 40년간 살았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20년간 살았죠. 하지만 기분이 그랬어요. 매물이 올라간 지 2시간 만에 첫 문의가 왔습니다. 그만큼 조건이 좋았다는 뜻이죠. 수요일에 첫 번째 구매 희망자가 왔습니다. 30대 신혼부부였어요. 정말 금매 맞나요? 시세보다 너무 싸네요.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하면 되나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목요일에는 현금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사업가였어요. 내일 당장 계약 가능합니다.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조건이었죠. 좋습니다. 내일 계약하죠. 금요일 오전 계약을 했습니다. 도장을 찍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것도 교육이라고 말이죠. 이제 언제 이사 가시면 되나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준이 가족이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있었어요. 사실 둘째 아들 민석이와 막내딸 민경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상의했거든요. 아버지, 정말 하실 거예요? 민경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해야지. 안 그러면 영원히 안 변해. 형이 많이 충격받을 거예요. 충격받아야 해. 그래야 정신 차리지. 민석이도 동의했습니다. 형이 너무 안일했어요. 아버지를 당연하게 여겼죠. 새로운 집은 준비됐나? 네, 아버지. 작지만 좋은 곳으로 구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민준이의 반응만 남았죠. 일요일 저녁 민준이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온 거였어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응, 고생했다. 출장이 길어져서 죄송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달라질 텐데 말이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하는 일일까요? 너무 극단적인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때로는 강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민준이가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온 전화였거든요. 네, 계약 완료됐습니다. 의사는 금요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민준이가 경악했나 봅니다.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잠깐만요. 뭔 말씀이세요? 저희 집을 팔았다고요? 네, 박정호 선생님께서 직접 계약하셨는데요. 민준이가 급히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받았어요. 아버지, 정말 우리 집을 파셨어요? 그래, 팔았다. 왜요? 왜 갑자기요? 내 집이니까 내가 결정했어. 아버지,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장난이 아니야. 진짜 팔았어. 전화 너머로 숨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30분 후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버지, 정말 우리 집을 파신 거예요? 응, 팔았어. 왜요? 저희한테 말도 없이요? 너희는 나한테 말했니? 무슨 일 할 때마다. 민준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심하세요. 심한 게 뭐야? 네 명의 집인데. 점심때 수진이가 급히 돌아왔습니다. 친정에서 연락을 받고 온 거였어요. 아버님, 정말이에요? 집을 파셨다고요? 그래, 팔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 하세요? 각자 알아서 해. 다 큰 어른들이잖아. 아버님, 너무하세요. 내가 뭘 너무해? 40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배운 게 있어.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늦었어. 계약도 끝났고 이사도 금요일까지 해야 해. 아버지는 어디 가실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날 저녁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는 친정에 전화해서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머니, 시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팔았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저희도 방금 알았어요. 민준이는 회사에 연락해서 휴가를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때까지 참고 있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잘못했다고. 너희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어. 그런 적 없어요. 없어? 내 생일도 잊어버리고 어버이날에도 친정만 가고 뭘 할 때마다 친정 어머니 의견만 묻고. 민준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7년간 이 집에서 투명인간으로 살았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아버지, 40년간 남의 자식들은 잘 가르쳤는데 내 자식은 못 가르쳤나 봐. 수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렇게 못됐나요? 못된 건 아니야. 그냥 철이 없었을 뿐이야. 그날 밤 민준이 가족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친정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아버지,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생각은 충분히 했어. 이제 너희가 생각할 차례야. 새벽에 민준이 가족이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서연이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미워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미워해도 나중에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혼자 남은 집이 갑자기 넓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화요일 오후 둘째 아들 민석이가 미국에서 급히 들어왔습니다. 막내딸 민경이와 함께 왔어요.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어서 와라. 형은 어디 갔어요? 친정에 갔어. 민석이가 웃었습니다. 드디어 하셨네요. 뭐?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민경이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뭘? 아버지가 언젠가 이런 일을 하실 거라는 걸요. 민석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집 계약서예요. 이미 아버지 명의로 계약했어요. 언제?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민경이도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생활비 계획서도 만들어뒀어요. 아버지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언제부터 계획했다는 거야? 작년 어버이날부터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신 걸 보고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말했으면 아버지가 실행하셨을까요? 민경이의 반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한테는 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형이 직접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석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반성해요. 멀리 있다는 핑계로 형한테만 맡겨뒀으니까. 하지만 형이 너무 안일했어요. 민경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당연한 존재로 여겼죠. 저는 자식들의 깊은 생각에 놀랐습니다. 그럼 너희는 내 편이라는 거야? 편이라기보다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형이 철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새로운 집은 어떤 곳이야?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곳이에요. 작지만 깔끔하고 근처에 도서관도 있어요. 민경이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괜찮은 곳이었어요.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어? 언제든지 가능해요. 가구도 다 들여놨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민석이랑 민경이가 갔다면서요? 왔다 갔어. 뭐라고 했어요? 직접 물어봐. 저도 만나고 싶어요. 친정에서 나와서 만나. 다음 날 민준이가 혼자 왔습니다. 민석이와 민경이도 와 있었어요. 형, 민석아, 민경아. 서로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형, 이제라도 정신 차려요. 민경이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아요?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민석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는 40년간 교육자셨어요. 가르치는 게 본능이에요. 그럼 나는 학생이라는 거야? 맞아요. 아직 덜 배운 학생이에요. 그날 오후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모든 자식이 모인 거였어요.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혼자 살 거야.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각자 생각해봐.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 아버지, 정말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서는 내가 얼마나 변하느냐에 달려 있어. 그날 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바뀔게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은 스스로 만드는 거야. 민석이와 민경이가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때로는 이런 충격요법이 필요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자식들 중 둘은 이미 제 편이었거든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작지만 제 취향에 맞는 곳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민준이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목소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더군요. 주말마다 민준이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친정 가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였어요. 아버지, 서연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서연이도 많이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수학 가르쳐 주세요. 그래,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이제는 제 가르침을 받고 싶어 했어요. 수진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죄송했어요. 그동안 정말 철없었어요. 괜찮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아버님을 더 신경 써서 모실게요. 친정 의존도도 많이 줄었습니다. 시댁과 친정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더군요. 어느 토요일 민준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랑 제주도 여행 가실래요? 제주도? 네, 아버지가 가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좋지. 정말요? 그럼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제주도에서 보낸 3박 4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 바다가 정말 예쁘죠? 서연이가 제 팔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다. 할아버지랑 여행 와서 너무 좋아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준이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됐어. 과거 일은 잊자. 아버지 덕분에 제가 철들 수 있었어요. 철든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을 찾은 거야. 여행에서 돌아온 후 더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2번은 함께 식사했어요. 민석이와 민경이도 자주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형이 많이 변했죠? 응, 완전히 달라졌어. 다행이에요. 저희 계획이 성공한 거네요. 어느 날 민준이가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제자가 되고 싶어요. 마지막 제자? 네, 40년간 많은 학생을 가르치셨지만 저를 제대로 가르친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그래, 너는 내 마지막이자 가장 소중한 제자야. 앞으로도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럼 아직 배울 게 많잖아. 6개월 후 민준이가 깜짝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정말? 네, 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올 거라니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새로운 집에서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거든요. 저녁에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때 용기를 내길 잘했다고 말이죠. 내 인생 최고의 수업이었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40년 교육자 생활 중 가장 어려웠지만 가장 보람 있는 수업이었어요. 제 마지막 제자를 가르치는 수업이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행복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모두가 깨달았으니까요. 교육자로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한 기분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